자, 한유형 공통수학원. 오늘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부터 해서 유형이 9가지입니다. 9가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 이건 뭐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이야. 그렇죠? 뭐 증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A가 C보다 크고요. A가 B보다 크면 양쪽에 더하고 빼도 안 바뀐다. 근데 음수인 경우에, 이거 중요하죠. 음수인 경우엔 양수인 경우죠. C가 양수인 경우엔 부동항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양수건 음수건 안 바뀌는 거야. 그죠? 근데 곱하기나 나누기는 이 밑에 거. 음수인 경우에 바뀌죠. 부동호 방향. 그러니까 요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부동호만 바뀌는 거. 자, 그다음에 뭐 부호가 같으면 이거 당연한 얘기고 부호가 다르면 하나가 양수건 음수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 기본 성질은 등호가 포함된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 밑에 문제에서 얘기합시다. 문제에서 한번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얘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바꾸면 이거죠.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D를 이쪽으로 넘기면 A 플러스 C가 B 플러스 D보다 작냐 이거잖아. 그죠? 넘긴 거야? 그지? 그럼 당연하지. 작은 것끼리 더했고 큰 것끼리 더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죠. 맞는 거고요. 자, 니은은 제곱했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인데 얘는 뭐가 있어야 돼?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죠? 발레가 뭐야? 그러니까 발레는 발레 있죠. 아닌 경우.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인 예를 드는 걸 우리 발레라고 그러죠. 이건 아니야.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얘가 양수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 그럼 제곱하면 얘는 9잖아. 얘는 4고.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했을 때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려면 둘 다 양수일 때다. 그 다음에 이건 절대값도 마찬가지죠. 밑에 보면 요런 것도 안 됩니다. 그죠? 절대값도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 B가 2야. 그럼 이쪽이 더 크잖아. 절대값 주면.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제곱이나 절대값. 그 다음에 역수 취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냐? 예, 맞습니다. 왜? 양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없으면 틀린 얘기야. 왜 틀려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2야.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역수 취해도 하나는 양수고 하나 음수니까 안 변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일 때 3, 2다 그러면 3분의 1, 2분의 1은 얘가 더 크죠. 그지? 부동이 바뀌려면 역수치에서 바뀌려면 뭐여야 돼? 양수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는 거다. 이런 건 미리 공부를 좀 해놓자. 자, 1-1번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오케이. 자, 유형 2. 1차 부등식인데 여기 1차란 말이 없으면 1차란 말이 있으면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죠? 그러면 이거 두 개만 해도 돼요. 근데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다 알죠? A가 양수면 당연히 이거 A를 다 나누면 부동호방이 안 바뀌는 거고 A가 음수면 부동호방이 바뀌는 거죠. 근데 1차란 말이 없으면 A가 0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 0일 때는 두 가지 나눠야 돼요. 해가 없거나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얘들아. 예를 들어서 A가 0이야? 그럼 얘가 아이고, 여기다 써볼까?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잖아. 근데 B가 만약에 3이야. 그럼 알맞은 X 값이 있습니까? 없죠. 얘가 양수면.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얘는 0인데 항상. 그죠? 만약에 얘가 0이면 0 곱하기 x가 이쪽도 0이면 이것도 해가 없지. 0이 0보다 어떻게 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0이거나 양수면 이거죠. 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0 곱하기 x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거 항상 되잖아. 0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이러면 모든 실수죠. 그래서 비감수면 모든 실수다. 이건 외우면 안 돼. 왜냐하면 이 부등식이 이 경우도 있지만 등호가 성립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고요. 부동호만이 바뀌면 얘기가 달라지고 여기서 등호 이 네 가지가 다 다르거든. 조금씩. 그때마다 이해해야 돼.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선생님도 예를 들어가면서 이해를 하거든. 오케이? 자, 한번 가볼게요. 요 밑에 거는 여기 1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1차란 말이 있어야지 된 거고 1차 란 말이 없으면 요거까지 해줘야 된다. 1차 란 말이 생략된 것 같아. 1차란 말이 있어야지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성립합니다. 자, 2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다 풀었죠? 이쪽 넘기면 A-2에
x는 b-3이야. 그럼 원래는 얘가 양수면 그냥 이렇게 나누면 되고요. 음수면 부등호가 바뀌면 되는 거거든. 근데 모든 실수에 성립해야 된대. 그 얘기는 얘가 양수나 음수가 아니라 0이었다는 얘기고요. 모든 실수에서 되려면 얘가 항상 얘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뭐여야 돼? 음수여야 됩니다. 그죠? 에이, 마이너스 1 이런 거 해야 되잖아. 나도 안 해온다니까. 그죠? 그래야지 항상 0이잖아, 이쪽은. 0이면 안 돼. 0이면 0이 0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안 되죠. 음수여야 돼. 따라서 A는 2여야 되고요. B-3은 0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B는 3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면은 정수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2 플러스 2, 4네요. 그죠? A는 2고 B가 2일 때 최대입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그냥 푸는 거죠. 1차 부등식 풀어봐. 이것도 푸는 거고요. 이게 이제 나누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1보다,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큰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0인 경우, 세 가지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 마이너스 1일 땐 얘가 0 곱하기 x 이렇게 써놓고 풀어.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는 없지. 그죠? 이건 0인데 0이 어떻게 얘보다 작아. 그죠? 그거 따져줘요. 그때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야. 자, 얘는 뭐 이거 넘긴 다음에 부등호 바뀐 걸로 봐서 A는 음수였던 거죠. 그런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2-6번도 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은요, 공통 부분을 찾는데 반드시 수직선에서 찾는 거야. 그래야지 안 헷갈린다. 수직선에서, 뭐 이거 정리해 놨는데, 뭐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둘 다 같은 방향이면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공통대부분 여기고, 다른 방향이면 가운데고, 그죠? 둘 다 왼쪽이면 공통부분 여기고,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가로가 있으면 분배 법칙이 한다. 당연한 거고, 개수가 분수이면 최소 공배수 곱한다. 당연한 얘기고, 소수이면 뭐 곱한다. 당연한 얘기죠. 자, 3번 풀어보실까요? 이런 건 뭐 너무 쉽죠. 이거 넘기면 2x는 4보다 작다니까요. 넘기면 x는 2보다 작다고요. 넘기면 x는 5 이하니까 둘 다 왼쪽이고 겹치는 부분은 이거네요. 그죠? 2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오케이? 이건 해보시면 되죠. 이것도 그냥 푸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냥 정수 x에 대한 정수 x 구한 다음에 거기다 넣으면 되겠지, 얘는. 자, 그 다음에 얘도 그냥 푸시면 되고요. 분배 법칙, 아까 전에 분배 법칙 얘기한 거예요. 전개한 다음에 해라. 뭐 이런 거고. 이런 거는 최종 배수, 이거는 소수점 10을 곱하는 거고요. 얘는 4를 곱하겠죠. 그래서 분모를 없앤다. 아까 그 얘기인 거고, 얘는 6을 곱하는 거일 거고, 얘는 4를 곱하는 걸 거고, 그 얘기인 거죠, 아까. 그죠? 얘도 최종 배수 곱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나오는 거. 그럼 어떻게 푼다? 두 개 각각 해서 푼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연립부등식 푼다. 오케이. 그 밑에 보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걸로 해야 돼.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자, 4번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넘기면 x는 7 이하고요. 이렇게 하면 3x는 이쪽 넘기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이상 그러면 7이야. 가장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3. 이 정도는 수직선 안 그려도 되죠. 오케이? 요거 따로인데 여기서 y 죽여놓고 풀면 되죠. 오케이? 얘도 y 하나 죽여놓고 여기다 넣어서 요거 따로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5. 특수한 해가 없는 경우는요.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수익성 그려보면 돼. 이런 경우 다 없지 뭐. 그죠? 서로 각각 다른 방향이고. 얘는 여기 하나 겹치는데 등호가 있거나 등호 없으면 해가 없죠. 둘 다 뻥 뚫려 있어도 해가 없지. 근데 여기 등호가 있으면 요거 딱 A가 하나가 해가 되는 거죠. 그게 이 밑에 있는 거네요.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이것도 막 정리하고 외우지 마시고요. 해가 없는 경우 해가 하나뿐인 경우. 이런 건 당연히 해가 하나겠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5번 볼까요? 자, 다 했나? 5번. 5 이하랑 5랑 이건 5가 해잖아. 그죠? 해가 있고요.
그다음 마이너스고 얘는 x는 부호가 바뀌니까 3보다 크다죠. 3보다 같은 방향이면 해가 있죠. 그죠? 같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해 있잖아. 그죠? 자, 그다음에 3번은 6x는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이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고 얘는 넘기면 3x는 1, 3분의 1. 있네요, 이건.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거 나누면 마이너스 2고 넘기면 x는 마이너스 3 이상 이거니까 있죠. 이거 마이너스 3이 해죠. 그죠? 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는 x는 넘기면 20이니까 5로 나누면 4. 그치, 얘지, 얘. 얘가 해가 없는 거죠. 한쪽은 4보다 크고, 한쪽은 여기 색깔 칠해갖고 이쪽으로 가니까, 그죠? 아, 그림 안 그려도 되죠? 그래서 얘가 해가 없는 거야.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수익선에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특수한, 이거 수익선, 이거, 뭐, 여기는 곱하기 15 하겠죠? 얘는 곱하기 9하고 해서 해봐. 그럼 해가 특수한 해가 나올 겁니다. 얘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유형 6. 자, 연립 1차 부등식이 해가 주어진 경우. 해가 주어지면 당연히 이렇게 해가 주어지면 A는 A고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이렇게 주어지면 얘가 A인 거지 뭐. 오케이? 6번. 한번 해볼까요? 이걸 유형으로 넣어놓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해보세요. 자, 다 했죠? 여기 12 곱하겠지. 12 곱하면 3x 플러스 9에다 4 곱하면 4 마이너스 4x 쪽은 12 곱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a. 그럼 넘기면 이 마이너스 x고 넘기니까 4x a 마이너스 13. 그죠? 그럼 x는 4분의 a-13이고요. 얘는 4 곱하면 2x-2에다가 3x 플러스 5, x-1. 요거 이쪽 넘기면 4x, 이쪽은 3이니까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얘가 n 거고, 얘는 이거겠네요. 그죠? 그래야지 교집합이 n 거지. 끝? 그죠? 그래서 얘가 몇이었다? 2였다. 그럼 얘가 8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a는 21이 정답. 그쵸. 당연한 얘기인 거죠. 해가 주어지면 이렇게 한다. 얘도 그냥 이거 갖고 거꾸로 유추하면 되지 뭐. 그죠? 보시고요. 유형 7. 해를 갖지 않은 조건 아까 해봤죠. 수직선에서 겹친 부분이 없으면 돼요. 그죠? 공통 부분이 없도록 수직선 그려보면 된다. 자, 7번 보실까요? 얘가 해를 갖지 않는다. 위에 거는 넘기면 5x는 10 이하니까 x는 2 이하고요. 그죠? 2 이하고 밑에 거는 a-3이야. 얘가 해를 갖지 않아야 돼? 그럼 2 이하. 이거에 되고 a-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2보다 a-3이 오른쪽에 있어요. 등호 들어갑니까? 아, 이거 되게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던데. 여기 등호 들어가? 해를 갖지 않도록. 아, 선생님 안 들어가죠. 들어가면 여기 겹치잖아요. 아니야. 들어가는 거야. 왜요?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얘가 이어도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이어도 되죠. 얘가 이면 이렇게 뻥 뚫린 건 그대로니까. 얘가 이어도 x는 2보다 크다지 여기 갑자기 등호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럼 얘랑 해가 없는 게 맞잖아. 이거 헷갈려 하지 마. 그죠? 따라서 A는 뭐야? 5 이상이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거야. 이거 조심하세요. 음. 자, 이것도 해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해보시면 됩니다. 수익성 그리면 돼. 자, 유형 8. 아,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죠. 정수인 해가 n개로 주어진 경우는 이것도 역시 수익성 그려서 나타내면 돼요. 그죠? 얘 정수, 자, 8번 풀어보세요. 이거의 정수가 6개다. 자, 그럼 이렇게 따로 해야 되잖아. 이쪽에 6 곱하면 3x-3a고요. 이쪽은 3 곱해지니까 12-6x. 넘기면 9x는
됐죠. 아, 2 곱하는 거죠. 미안해, 미안해. 자, 여기는 2 곱해야 되죠. 6 곱하니까. 그럼 8 마이너스 4x. 그럼 7x는 3a 플러스 8. 그죠? x는 7분의 3a 플러스 8. 이거고, 요쪽을 하면 3 곱하면 얘는 이거고, 얘는 6x 12. 그죠? 넘기면 8x가 넘기면 16. 그럼 x는 2보다 크다. 그러면 수익선에서 여기가 2면 2보다 크고요. 쟤는 쟤보다 작은데 여기 6개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3, 4, 5, 6, 7, 8. 이게 6개죠. 그리고 이런 6개의 끝을 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6개냐? 그러면 이런 거 알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게 몇 개야? 이 사이에 몇 개냐면 이거에서 빼고 더하기란 게 개수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몇 개야? 그러면 얘에서 빼면 5죠. 거기다 더하기란 거 6이거든.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8에서 한번 해봐. 17까지 이거 몇 개야? 이 안에? 얘에서 빼고 더하기란 거. 빼면 9죠. 더하기라면 10개인 거야, 이 사이에. 알았지? 알겠어? 이거 모르는 친구들 꽤 있더라고. A 이상, 이게 정수라고 치면 이건 몇 개입니까? 그러면 B-A 플러스 1개의 정수인 거야. 정수에는, 그죠? A, B가 정수일 때, 이거 알아나? 그죠? 6개라고 했으니까 3에서부터 8까지거든? 왜 9가 있을 거고요. 얘가 그럼 어디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야 되죠. 여기가 뭐야? 7분의 3a 플러스 8이야. 그죠? 그래야지 이 6개를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제 범위가 뭐야? 그러면 7분의 3a 플러스 8이 8보다 크고 9보다 작다인데 지금 여기 등호가 있죠, 여기. 아까 여기. 그러면 얘는 8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등호가 있으니까 6개 되잖아. 근데 9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야. 그죠? 이해 가십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요거 8일 때겠지. 8일 때. 그럼 얘가 몇이어야 돼? 56. 그럼 A가 몇입니까? 48이어야 되니까 16일 때네요. 그죠? 오케이. A의 범위 구해라 그러면 구하시면 되는데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그냥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2개일 때 풀 줄 알아야 되고요. 방금처럼 풀면 돼. 얘도 1개일 때 방금처럼 풀면 됩니다. 자, 마지막 유형 군대. 아, 여기가 이제 활용 문제. 제일 어렵죠, 여기. 아. 일단 기본적으로 미지수 x를 정한 다음에 연립부등식 세운 다음에 풀면 돼.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유형들이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수에 관한 문제, 뭐 물건의 개수 문제, 농도 문제. 이게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거죠. 제일 어려워. 일단 연속하는 세 정수가 나왔을 땐 이렇게 놓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이거 다 더하면 x, 3x, 그죠? 이렇게 놓는 게 편하고 짝수가 3개가 나오잖아? 여기. 그러면 이렇게 놓는 게 편해요. 이래도 그 둘씩 차이 날 테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물건 몇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사람 수를 x라고 놓고요. 그죠? 사람 수를 x라고 놓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 수를 x라고 놓고 거기다가 n 한 사람에게 뭐 5개 줬다. 그럼 사람 수가 x면 5x가 물건의 개수일 거냐. 그럼 뭐 k보다 작다 뭐 이렇게 될 테니까. 물건이 k개니까. 그 다음에 의자 문제.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거. 의자 문제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남는다. 그러면 얘도 누구를 x라고 놔야 되냐면 이건 아까 사람 수. 얘는 의자 개수를 x라고 놓습니다. 뭐 일단 문제 풀면서 얘기해 줄게. 그죠? 그 다음에 식을 세우면 되고요. 농도 문제는 요거죠. 어, 소금량, 물을 더 증발시키거나 이러면 소금의 양은 변하고, 소금물의 양은 변하지,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고, 소금을 더 넣으면 둘 다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게 요식이죠. 농도는 전체 양분의 소금의 양에다 곱하기 100한 거다. 요식이랑 소금은 거꾸로 이렇게 곱한 거니까 소금물의 양에다가 100분의 농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g이 있는데 소금의 양이 40이야. 그러면 얘는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인 거야?
20%의 농도가 되는 거죠. 이 얘기인 거고. 이 소금의 양, 소금물. 그러니까 농도를 구할 때는 항상 뭐야? 소금물분의 소금이고, 소금의 양은 소금물이 200에다가 농도가 아까 20이었으면 100분의 20. 이걸 곱하면 소금 40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을 구할 땐 소금물에다가 농도. 이게 농도인 거죠. 100분의 농도를 곱하면 된다. 아, 이게 좀 헷갈려요. 근데, 그죠? 그래서 농도 구하는 식이랑 소금 구하는 식이 두 가지 푼다는 거죠. 그 얘기야. 한번 해볼게, 문제에서. 자, 일단 연속한 9번 문제. 뭐 해볼까요? 이건 너무 쉽죠. 세 자연수,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1, x 플러스라고 나와. 그죠? 그럼 세 합이니까 3x죠. 걔가 96보다 크고 102보다 작다? 너무 쉽네. 32에서 34? 따라서 x는 33이었던 거고요. 가장 작은 수는 얘니까 32가 정답. 뭐 이런 식으로 풀라는 거죠. 오케이? 연수가 짝수 뭐라 온다고? x-2, x 플러스 2라고 논다. 그죠? 둘씩 차이 나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거든. 이건 적지 마. 1,000원짜리 볼펜과 2,000원짜리 사인펜이 있다. 3짜리로 살려고 그러는데 사인펜을 볼펜보다 많이 사고 전체가 5천 이하가 되는데 사인펜의 개수. 그럼 사인펜은 X개라고 나. 사인펜의 개수를.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짜리 산다고 했으니까 30-X가 되겠죠.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식이 하나만 나오죠. 이걸 Y라고 놓으면 식을 두 개 연립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놓으면 금액이 뭐야? 1000 곱하기 30-X에다가 2000X 준 거죠. 이 금액이지. 얘가 5,004, 뭐 54,200하다 뭐 풀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빵을 포장하는데 봉지. 이게 아까 의자 같은 거거든. 의자? 의자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그럼 의자의 개수, 이 봉지 수를 X라고 놓는 거야. 이 빵이 사람이랑 똑같은 거거든. 봉지 수를 X라고 두고 전체 빵의 개수는요. 어떻게 되냐면 한 봉지에 3개씩 담으면 16개가 난다고 그랬잖아. 그럼 전체 빵의 개수는 봉지가 예를 들어서 10봉지야. 그럼 3개씩 넣으면 30개에다가 16개 남는 거 아니야? 그럼 48개였다는 거잖아. 이게 가는 거야? 따라서 3x 플러스 16이 전체 빵의 개수야. 근데 5개씩 하면 50x가 빵이 있을 텐데 5개 이상 7개 미만이 남는다? 5개보다 많고요. 전체 빵의 개수가 7개보단 적다는 거죠.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이런 거 나오면. 다시, 그러니까, 봉지수를 X라고 놓는 게 중요하고, 이 의자 수랑 똑같은 거야. 이건 전체 이제 사람 수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남는다? 그럼 얘죠. 얘는 이렇게 남고, 이렇게 남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당연히.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죠? 전체, 이게 학생 수죠. 학생 수, 예, 학생 수가 X고요. 한 학생에게 4개씩 준다? 그럼 4X죠. 그지? 그럼 25개가 남는데, 이게 사탕수죠, 사탕수. 이해 가요? 이 사탕 전체 수. 근데 6개씩 주면 1개 이상 남고 6개씩 주면 3개 미만은 남는다. 이거지 뭐.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 수 구하면 되는 거고. 이제는 가진 거지. 다 비슷해요. 농도 문제 한번 해볼까? 의자 문제도 비슷한 거예요. 의자 문제. 몇 명이 의자에 몇 명이 앉는다. 그런 문제도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고. 농도 봐봐. 소금물이 400g이 있대.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게 400g이야. 거기에 소금이 이만큼 있겠죠? 이 소금? 뭔지 몰라. 근데 이 소금의 양은 몇이야? 라고 물으면 이거부터 구해야 돼. 소금은 아까 뭐라 그랬지? 소금 물에다가 농도라 그랬죠. 100분의 농도. 그럼 8g이니까 이거죠. 그럼 32g 있는 거야. 여기에 32g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농도가 여기서 여기 이하래. 그럼 농도는 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까 농도라는 건 소금의 양에다가, 소금 물분에 소금물이 400이었죠. 근데 소금을 더 넣었대. 그 소금 더 넣은 걸 X라고 둬. 그럼 X는 이만큼 전체 양도 늘죠. 그 다음에 소금의 양도 아까 32g이었는데 이만큼 늘 거 아니야. 이게 여기다 곱하기 100 한 게 농도야. 이게 가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 이렇게 될 텐데 얘가 몇? 10%에서 2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소금으로 식을 세우고요. 하나는 농도로 세워야 되는 거죠. 나중에 근데 이 소금물 문제 뭐 이런 거 있죠. 막 아까 의자 문제, 사람 문제는 수능에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1 내신 딱 할 때까지만이야. 그렇죠?
이러고 못한다고. 중학생들 많이 하죠, 이런 거. 자, 요것도 해보시면 돼요. 이건 뭐 그냥 활용 문제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안녕.